예천 산불이 밤사이 재발화에 진화되는 등 최근 경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30건이나 발생했는데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2023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융복합 소재와 자동화 기술 등 섬유 패션 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양군이 이달 말까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 제안을 받습니다. 주제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이며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심사 후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천시가 오는 8월까지 모기 유충 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예천 산불이 밤사이 재발화에 진화되는 등 최근 경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30건이나 발생했는데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46분쯤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7헥타르를 태우고 18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다시 살아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2일 오전 완진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2시 17분쯤에는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51헥타르를 태우고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1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만 127헥타르, 축구장 178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그런 지역에서는 그 논밭두렁 태우기라든지 쓰레기소가 특히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담뱃불을 갖다가 그 이렇게 산 그 길가에 이런 데서 이렇게 투척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자제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로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2023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첨단 융복합 소재 개발, 탄소 중립 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 스마트화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302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고기능 소재와 자동화 기술 등 섬유 패션 사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습니다.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는 오는 4일까지 열립니다. 영양군이 이번 달 말까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 제안을 받습니다. 공모 주제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양성 등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영양군에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영양군은 제안된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 지역 폐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어떤 곳은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또 어떤 곳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 양극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른바 콩나물 교실로 불리는 과밀학급인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송도 국제도시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 현재는 19만 2천여 명대로 20만 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학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늘고 있는 학생 수 대비 학교가 부족해 과밀학급이 늘고 있다는 것.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경우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전체 8개 중학교 중 7개 학교가 과밀학급이고 초등학교 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신설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과밀학급에 대해서 신설 학교를 짓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긴 하거든요. 학교를 새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4월부터 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신 교육청 자체 심사만 받도록 한 겁니다. 또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로 이전할 때는 사업비 규모를 떠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학교 신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반면 아이들이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도 늘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는 지난 1969년에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개교 5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그나마 남은 학생도 전학을 가면서 전국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생활 여건만 된다면은 전세를 내서라도 시내권으로 이사를 가죠. 마을이 그 학생들을 학업을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521만 명, 내년에는 514만 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503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3년 뒤인 2026년에는 400만 명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폐교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3,896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39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경북 735곳, 경남 582곳 순이었습니다. 수도권도 서울 3곳, 인천 57곳, 경기 178곳 등 238곳에 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고 다른 한 곳에서는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학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촌의 폐교 문제가 공존하는 지금 과밀 해소는 물론 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소규창입니다. 영천시는 오는 8월까지 보건소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정용 모기유충 약품이 필요한 영천 시민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약품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5개월 분량의 약품 한 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천시 보건소는 서식지 제한이 있는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여 마리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해충 박멸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의성군이 3월 말까지 저수지 642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저수지 제방과 물너미 시설, 취수 시설 등 시설별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저수지별 안전등급을 부여해 시설물 평가 객관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전국의 초중고학교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기 때문인데요.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학 첫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반갑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직은 감염 걱정을 우선시한 겁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5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백신 추가 접종률은 13.7%에 그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줄었지만 아직 종식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으면서 예산 부족 등의 한계를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훈 대상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국가보훈처의 업무 범위도 보훈 선양과 보훈 문화 조성 등으로 확장되면서 조직의 변화가 필요했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 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 범죄의 중요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자는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 범죄 혐의자 A씨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A씨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영주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57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설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등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에어컨 설치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코어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코아오토모티브가 대구에 전용 공장과 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코아오토모티브는 2일 상격청사에서 공장과 연구소 설립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아오토모티브는 또 현재 경북 의성에 있는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시작으로 모터 관련 유망 기업을 전략적으로 추가 유치하는 등 국내 최고의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건 수성구청장이 지난 28일 범어일동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의 일정으로 동순방을 진행합니다. 이번 동순방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으로 민선 8기 구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수성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건강관리팀이 대상자에게 6개월간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혈압이나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1958년생에서 2003년생 사이 주민 또는 직장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진단받았거나 해당 질환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제외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487억 원을 들여 올해 초중고등학생 4만 명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교육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이달 중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이끄는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공익활동 사업은 시작 단계인 씨앗 사업,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천 단계인 공익활동 임팩트와 확산 단계인 좋은 변화 실험실은 대구 지역 비영리단체나 시민 모임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